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으면은 그 돈으로 보통 창업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은 퇴직금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계속 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 증가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40, 50대 중장년층이 일자리에서 일찍 나오셔야 된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성장이 정체되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경제가 계속 진행됨으로 인해서 성장이 또 거꾸로 정체되기도 하죠. 자영업자가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으로 2억 내지 3억 어느 정도의 목돈을 들고 나오지만 요즘 웬만한 서울 시내 인테리어 하는데도 2, 3억이 들어버리거든요. 권리금까지 넣으면 한 3, 4억 쉽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영업자라고 하면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고용해서 종업,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업체를 말하는데 주로 이제 음식, 숙박 이런 데 많이 하시는 거겠죠. 1인당 빚이 우리나라 보통 가구 1인당 빚이 7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1억 8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되는 빚을 가지고 계시고 소득 규모는 자영업자가 한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근로자가 한 5,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 일반 근로자보다 소득은 높은 것 같은데 2016년 현재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도 그다지 높지가 않고 그래서 자영업자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어제 근로자 단축 시간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1,400조의 빚 가운데 약 50%에 해당하는 700조의 빚을 또 떠안고 있는 자영업자. 이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의 고민은 경기가 안 좋은 것에다가 금리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5년을 넘기는 분들이 전체 자영업자의 개업을 하는 분들의 30%가 채 안 되는 상황.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 영향을 미치겠는가?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겠죠. 내수도 안 좋아지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사실은 제가 오늘 컬링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바로 우리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혹시 박린 기자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두 회장이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의 최고 스타로 떠오른 여자 컬링을 꾸준히 후원을 하셨는데 여자 컬링 대표팀 박 기자가 만나셨어요? 네, 김경두 회장도 또 인터뷰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하셨던 걸로 들었었는데요. 제가 사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은메달 따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또 인터뷰와 광고 요청 문의도 하루에 150통 넘게 쏟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어제 대구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선수들이 대화 기간에 휴대폰을 껐다가 대회가 끝난 다음에 전원을 다시 켰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1000개가 넘어서 999 플러스로 떴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야구 삼성 팬인데 또 삼성에서 시구 제의가 들어왔다고 굉장히 기뻐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구를 하게 된다면 야구공을 스톤처럼 굴려서 또 부름으로 닦는 퍼포먼스를 해보고 싶다고 또 유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죠.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팀 킴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네, 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의선 특산물 마늘에 빗대서 갈릭걸스다 또 이렇게 불렀는데요. 예. 본인들은 또 갈릭걸스보다는 좀 다른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뭘까요? 어떤 거죠? 네, 그 컬링과 히어로 영화 어벤져스를 합해서 네. 또 컬벤져스로 불러달라 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네. 또 본인들이 어벤져스처럼 하나로 뭉쳐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또 자기들끼리 역할까지 정했는데 네. 뭐 김원정 선수는 뭐 화살처럼 정확한 샷을 구사해서 호크아이 그리고 네. 또 김영민 선수는 뭐 캡틴 아메리카의 팬이라고 또 캡틴 코리아라 불러달라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거 저도 응모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응모해서 당첨이 되면 1, 2, 3대한테 상품을 준다 그랬는데 당첨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안 뽑혔는 모양입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중요한 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승리의 조문이라 불리는 그 영미라는 말인데요. 네. 또 김원정 선수가 김영미 선수를 향해서 또 목이 터져라 외쳤던 말이 그 평창올림픽 최고 유행어가 됐고요. 예. 또 김영미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그 꽃뿌리 영에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또 할아버지가 예쁜 꽃이 되라고 지어주셨다고 하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자랑스럽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광고 이야기도 앞에서 하셨는데 영미 마케팅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그 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영미인 회원 선착순 200명에게 또 일본 나고야 왕복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한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영 또는 미자가 들어가면 또 자유이용권을 반값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광고 요청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또 김영미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또 본인은 소외계층이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광고라면 더 좋겠다 또 이렇게 또 착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음까지 참 이쁘시네요, 보니까. 네. 아시아 게임 축구 대표팀 이야기를 여쭤봐야 되는데 컬링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네. 컬링 점수 계산하는 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컬링은 일단 그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나서서 예. 그 10엔드로 경기를 펼치고요. 네. 그 매엔드에 8개의 스톤을 던지는데요. 그 맨 마지막 스톤을 던졌을 때를 기준으로 그 우리 팀이 상대 팀보다 스톤에 그 앞선 그 가운데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위치를 했을 경우에 네. 그 스톤의 개수만큼 점수를 따게 되는데요. 네. 뭐 10엔드까지 경기를 치르고 뭐 보통 점수는 뭐 8대 6 뭐 이 정도 스코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시아 게임 축구 대표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이 새롭게 선임됐습니까? 네, 올해 8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요.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김학범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네. 김 감독은 2014년에 성남FC의 그 FA컵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고요. 또 명장 퍼거슨 감독에 빗대서 뭐 별명은 학범슨입니다. 네. 국내 프로축구 개막이 언제죠? 네, 내일 개막전이 열리고요. 예. 앞으로 8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예. 지난해 우승팀 전북과 또 FA컵 우승팀 울산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전주에서 그 첫 경기를 치르고요. 네. 그리고 수원에서는 수원과 전남, 제주에서는 제주와 서울의 경기가 열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아이돌. 네, 매주 수요일은 여의도 막내분들의 젊은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정치인들의 말 해서 말의 품격인데 저도 품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품위는 있는데 품위 유지비가 없어서 좀 탈입니다. 어제 이은재 의원인가요? 자유한국당?
네, 그렇죠.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겐세이. 네. 일본말로 겐세이라는 말을 해서 유승엽 위원장한테 네. 지적도 받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품격에 대해서 한번. 사실 정말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 몫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발언이 교문위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또 이 발언 자체가 사실 교육 문제를 다루는 교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왜 자꾸 깽판 놔? 왜 겐세이 해? 어디서 해먹던 버릇이냐?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그나마도 질의를 순화해달라는 유성엽 위원장에게 한 말이거든요. 네. 정말 과거 이은재 의원은 사실 과거 청문회에서도 서울시 네. 교육청이 MS 오피스나 한글 워드를 일괄 구매했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했었는데요. 네. 아니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매를 하죠. 당연히 예, 신라면을 예. 농심에서 구매하는 것처럼요. 예. 그런데 이것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막말 퍼레이드를 하셨던 분인데 예. 아직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격없고 정말 이건 품위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말 상식과 예의가 없는 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때 몸담았던 정당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언행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상당히 불쾌했던 기억들이 있는 게, 네. 우선 젊은 정치인들에게는 나이라는 게 가끔가다 작용하기도 해가지고, 저는 국회의원들 제도 많이 만나봤지만은, 개 중에는 아예 막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것들이 일상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대받아서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하대하고 이렇게 훈계하듯이 이야기하고 이런 조로 이야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한 30대와 50대와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60대와 70대 사이에서 나옵니다.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상관에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질의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존경하는 무슨 박수종 의원님 이렇게 붙이는지. 예. 하도 그런 말이도 안 붙이면 뒤에 이제 오는 말들이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깔고 시작하는 건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 네. 맞아요. 저도 요즘 조금 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과거에도 이런 막말 퍼레이드라 그럴까요? 국회의원분들이 품위 없이 하시던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과 얼마 전이죠. 어젠가요? 네. 하태경 의원님이 방송에 나와서 듣보잡이라고 발언하셨죠. 예. 사실 듣보잡은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의 준말인데요. 네. 참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근데 이제 유행어랑 이제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지금 이은재 의원이 문제된 건 유행어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네. 이은재 의원은 왜 레어도 아니고 왜 국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유행어 같은 경우엔 방송에 나오는 용어는 거의 다 썼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나온 혼밥 이런 것도 원래 유행어 아니었습니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언어 파괴 또는 언어에 어쨌든 언어를 좀 편하게 이용하는 거는 용인이 되었었는데. 예.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좀 자극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예를 들어 영어를 많이 써요, 또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아까 이준석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꼭 연세와 견주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문제를 놓고 많은 국민들이 보신 끝에 나오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국회의원 급여를 시급으로 최저시급으로 돌려버리자 이거. 이 너무 품위도 없으시고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국회 운영위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김성태 위원장이 하고 있는 운영위의 어떤 파행적인 운영 그리고 법사위의 또 파행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나란 일 하냐? 그러면 이거 최저시급으로 하자. 이게 벌써 국민청원 27만 명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국회의원 이 문제와는 별개로 국회의원의 보수를 줄이자는 건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거꾸로 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걱정 없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끔 그래서 명예직이나 봉사직으로 하자는 말도 비슷한 취지에서 좀 위험한 지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이런 느낌은 드는 게 뭐냐면은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분명히 삭감하는 방식 이런 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회의에 출석률대로 준다든지 아니면 법안 발의 안 하면은 아예 그 수당을 전혀 이제 안 주는 형태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예. 그 정도는 갈 수 있겠고
최저시급으로 책정하는 거,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이거 나오니까 또 다른 분들이 제가 보좌관 한 분이랑 밥 먹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는 말씀이, 그럼 보좌관은 더 적어줘야겠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뭐 사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하자는 얘기보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표현한 이제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충분히 최근에 국회에서 벌어진 행태들은 이런 비판을 먹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감정적으로 세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결국 이 실제 세비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위에도 후원을 두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정치 문화 그리고 지역구 운영에 관해서 좀 더 검토하면 좋겠고요. 외국 사례와 자꾸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약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경조사나 뭐 설이나 추석 명절 인사를 안 했다라고 하면 정말 더 아마 그 분노하는 그런 문화부터 없어지면 좀 더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조사비로 거의 제가 아는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국회의원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구 아닌 것들만 챙긴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만 챙긴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세비로 받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나간다라는 표현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3분의 1. 예. 이렇게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이 지금 저와 함께 주간 여의도를 진행하고 계시고 정치의 새로운 개혁과 또 혁신을 추구해야 되는 분인데 만약에 두 분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다. 그러면 앞으로 경조사 문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신세대다울까 새로운 정치다울까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좀 슬픈 일은 좀 나누는 게 좋겠다. 기쁜 일은 사실 저희가 뭐 굳이 또 더 뭐 숟가락 얹어서 기뻐하지 않더라도 슬픈 일은 좀 더 같이 슬퍼하면 좋은데 그 슬픈 일이 어떤 뭐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이냐 혹은 어떤 사고였냐에 따라서 정말 더 다를 것 같고요. 우리 만약 지역구에서 어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혹은 지역에서의 어떤 시설물 관리 등의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경조사를 처리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가보면 상갓집 가보면은 또 예를 들어 국밥 한 그릇 들고 가라 그러는데 안 들고 가기도 힘들고 그럼 국밥 한 그릇 먹었는데 한 푼도 안 내고 가기 힘들고 뭐 이렇게 계속 엮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선거법이 좀 합리화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진짜 가까이 지내던 분인데도 오히려 그분 가족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가서 조문할 때도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저는 오히려 한쪽으로는 제가 내고 싶은데 못 내가지고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대부분의 문제되는 경우엔 별로 이제 친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제 상당에서 바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역 정치인들한테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보면은.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뭐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뭐 저는 분명히 이게 탈이 난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조금 이제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제 돈 안 내면 되지 안 내고 안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의정활동 하시다가 부산에 지역구다 그러면 그분은 또 그 시간 쪼개서 비행기 타고 갔다가 뭐 여러 가지 교통 여건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돈을 안 가도 뭐 죽기나 조기 등등 정말 알지도 못하는 거의 90%의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갈 텐데 사실 그 돈이 뭐 5만 원에 10만 원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사실 택배로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이 정말 누가 더 보내느냐에 따라서 조기나 축기 같은 경우도 경쟁적으로 정말 서로가 거의 그 조기 도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서요. 어디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조기 같은 경우 3일씩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결혼식 같은 경우야 뭐 화환이야 뭐 1시간 정도 배치가 되는 거지만 조기는 3일이기 때문에 거의 뭐 스케줄 관리하듯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참 큰 잘못 한 번 한 적이 있는 게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가까운 지인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니만은 그분들은 이걸 당연히 와가지고 뭐 조화도 보내고 이렇게 하라는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 할머니는 굉장히 정치적인 분이 아니신데 정치인들의 조화와 이런 그게 그 조전이 이제 좀 그 장례식장을 덮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도 이제 정치하면 좀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좀 헤비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실은 가벼운 이야기지만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글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051번님. 국회의원 시급으로 했다가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왜냐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시급이 치솟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은유적인 그런 풍자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들이 돌아오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재보궐선거 여러 가지 이제 인재의 어떤 필터링 과정, 공천심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방금 저희들이 이제 이 품위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회의원분들이 품위를 유지하시라고 하기 위해서 품위 유지비를 급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불철주야 지역 구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라고 비즈니스 속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편의를 돌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필요할 때만 머리를 90도 헤아리다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턱을 쳐든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의도라는 게 같은 서울이긴 하지만요. 예. 저도 상계동에 있다 여의도 갔다 상계동 갔다 해보면요.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각각의 위치에서 대접받는 게 다릅니다. 여의도 상계동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와서 이제 많은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권자들에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권자를 어차피 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예. 왜냐하면 저만 해도 지역구가 18만 명 정도 되는데 어이구야. 18만 명 유권자들에게 자기 개인을 각인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소통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는 이미지 정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실제 들어가서 이제 여의도에서 정치를 할 때는 이제 사람이 있는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이제. 장인태요 뭐 특별하게 하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수도권과 지역 뭐 정말 소도시와는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뭐 국회의원 볼 기회도 많고요. 유명 정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은데 지역 소도시 가면 정말 국회의원은 마치 왕처럼 군림할 수 있거든요. 한 명 딱 있다 보니까 한 명에 뭐 거기로 줄 서 있는 소위 이제 지방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SNS 등의 확산으로 소통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이 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뭐 그렇게 왕처럼 군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요즘 뭐 유튜브 보면 국회의원들 보고 막 삿대질하고 하는 지역 구민들도 많이 맞습니다. 계세요. 그렇죠. 화가 나셔서. 자,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 이준석 노원병 지역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